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진영 내부의 반한덕수 기류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분열의 위기 요소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반 이재명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백기투항했습니다. 홍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SNS를 통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지금 한층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민주당의 한덕수 견제는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46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 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야유에도 꿋꿋하게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한 대행은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적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국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 관세 도입, 상호 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수십여 개의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협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통상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해온 민주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대행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자 매국 협상 중단해라 이런 글들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도열해서 한 대행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권 노름 중단해라,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다 이런 구호를 외쳤고 한 대행은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한 대행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도 약 15분 정도가 지났어야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한 대행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한 대행이 오히려 오기가 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 대행이 연설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범 사퇴하라 이런 고함을 질러댔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고함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 이후 기립박수로 민주당의 비난에 응수했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 창녕군 명덕초등학교와 서울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질러댔는데 그야말로 애들 보기 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연설이 끝난 후 약 2분에 걸쳐 한 대행을 비판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중심을 잃었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채통을 차리지 않고 직접 나선 것을 볼 때 한 대행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짓거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 2분간에 걸친 우원식 의장의 비판이 이어지는 동안 한 대행은 무거운 표정으로 본회의장 내 대행의 자리에 앉아서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로 따지자면 한 대행이 1위이고 우원식은 2위입니다. 한 대행보다 의전 서열이 낮은 우원식이 마치 한 대행을 질책하는 듯한 장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우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대행은 우원식이 이런 발언을 할 것임을 국회에 도착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국회 의사국 직원이 시정연설 직전 한대행 측에 연설이 끝난 뒤 잠시 앉아 계셔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총리실 참모들이 국회의장실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나서야 우 의장이 한대행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대행은 참모들에게 우원식 의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해라 라면서 묵묵히 듣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원식까지 이렇게 나선 것을 보면 민주당은 한대행이 보수 우파 통합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이 한대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시 급부각되고 있죠. 급부상했는데 반대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점차 단일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했을 경우를 가정한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홍준표 후보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홍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내 찬탄 반탄 세력은 물론이고 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대행과의 단일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를 언급해온 홍 후보가 반 이재명 전선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홍 후보는 당 경선판이 옹졸한 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겠다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전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계속해서 반대하다가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그래서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명분으로 반 이재명 대통합을 주창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자칫하면 대권 노름에 반 이재명 연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대행으로의 솔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홍 후보는 국민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갈등을 녹여낸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 당내 찬탄 반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도록 하겠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되었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의 목표만 남아있다.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인 셈입니다. 홍 후보는 이어서 한대행과도 함께하고 이준석과의 빅텐트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비명계와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 진정한 통합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세력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차피 이재명은 교도소로 가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통합 문제는 이재명부터 일단 구속시키고 난 이후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찬탄과 반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출당 이런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논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한대행의 출마를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이었는데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모두 안고 가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이어서 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고 선출직만 8선을 했는데 대통령이 못 된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홍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런 파이팅의 매력을 느껴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후보 또한 당 안팎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완전히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 그리고 단일화론에 선을 그어왔던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후보는 또 한권한 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까지 입장을 바꾼 마당에 한동훈 후보만 끝까지 한대행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어제 TV조선 인터뷰를 통해서 한덕수 대행과는 함께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제 비슷한 측면이 있다.
경선 이후에 다른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국민의 뜻에 맞으면서도 드라마틱한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하고 우리 힘만으로 부족할 경우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후보와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진작부터 한덕수든 김덕수든 반 이재명을 외치는 세력은 모두 손잡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던 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는 지금까지 부정적이던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바꾸면서 보수 우파의 분열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같은 중범죄자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갈수록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